사람은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때로는 특별한 인연으로, 때로는 상처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냥 흘러간 과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람들과 나눠온 시간들이 때론 내게 다시 되돌아와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인혁 씨는 스마트한 사람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남을 돕기를 즐겼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후배, 선배 할 것 없이 술자리나 식사 자리가 생기면 항상 본인이 먼저 계산하는 의리파였습니다. 사람 참 좋다. 인혁 씨의 단골 소개 멘트였습니다. 사교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인혁 씨를 만나면 누구든 그를 의리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리파라는 것은 실속파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한쪽이 넘치면 한쪽은 기우는 것이 살아가는 이치인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 시절 의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인혁 씨는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예, 어머니. 또요. 얼마 전에 보내드렸잖아요. 병원이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한국의 집에서는 인혁 씨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버는 것에 비해 쓰는 것도 많았던 인혁 씨는 자신 역시 풍족하지 않았지만 집에도 열심히 돈을 보내느라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회사 생활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상사는 인혁 씨에게 더 많은 업무량을 요구하고 있었고 후배들은 속속 치고 올라오며 인혁 씨의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집에 끊임없는 도움 요청과 직장 생활의 부담은 인혁 씨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불안감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인혁 씨는 곧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았어요. 오랫동안 베트남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맞지 않았던 것인데요. 당분간은 사업 구상을 해야 돼서 돈을 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저 대신에 이번에 사업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갈게요. 예, 또 연락드릴게요. 인혁 씨는 베트남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의 아는 도매상들이 인혁 씨의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도와준다는 손길은 수익 부진 속에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만 믿고 별 고민 없이 시작한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에 방황하던 인혁 씨. 하지만 인혁 씨의 친구들은 그가 가만히 좌절하고 있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함께 사업하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인데요. 카페? 베트남에서 그게 괜찮아? 어디다가? 호치민? 이거 도와주면 땡큐지. 친구와 의기투합해 인혁 씨는 다시 한번 카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시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작고 아담하게 차린 가게에는 사람들이 쉴 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이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인혁 씨에게 또 한 번의 악재가 들이닥칩니다. 바로 코로나가 덮쳐든 것이죠. 전염병으로 인한 셧다운으로 온 도시가 멈췄고 인혁 씨의 사업은 채 피어보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커다란 절망에 빠진 인혁 씨는 빈털터리가 되어 지인이 내준 방에서 6개월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자신의 적인 것만 같았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인혁 씨의 친구들은 그가 땅을 파고 들어가 있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선후배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인혁 씨를 수소문하여 연락을 했습니다. 너 내 폰 어떻게 알았어? 선후배들이 번갈아가며 인혁 씨를 만나 그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격려에 힘을 얻은 인혁 씨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잡고 일어서 보려던 찰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비자 만료가 지났다고요? 바로 비자가 만료된 지 시간이 지나 오버스테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평소 똑똑하고 성실한 인혁 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실패에 넋을 놓고 시간을 보내다 비자 연장을 놓쳐버린 것인데요. 비자가 없으면 아무리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도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려 하든 비자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다시 시작도 하기 전 또다시 들이닥친 시련에 인혁 씨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혁 씨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믿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비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여럿 알고 있었습니다. 나 사실 비자 오버스테이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좀 없을까? 그렇게 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내가 준비해서 갈게. 알았어, 고마워. 그들의 첨삭을 받아 서류를 정리하고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신청했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서류가 미비해서 떨어지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어 실패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비자 관련 제도는 나라마다 수시로 바뀌고 또 점점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인혁 씨도 전문가 없이 어려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심사는 더 까다로워졌고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갔습니다. 오버스테이가 되면 호텔도 들어갈 수 없고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비자 해결을 하지 못하면 밖으로 나갈 수도 나라 안에서 지낼 수도 없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 그의 또 다른 지인이 법무법인 VNK 하노이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면 없었을 불필요한 고생을 많이 한 뒤라 비자를 성공적으로 연장할 수 있을지 비관하고 있는 상황. 그 친구는 자기만 믿으라고 꼭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인혁 씨. 어떻게 좋은 사람이 도와주시면 위험에 처해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우선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버스테이가 되었다면 연장 신청은 서류를 잘 꾸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간 인혁 씨가 직장 생활과 사업을 했던 증빙 서류들을 정리해 비자 연장 신청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벌금 정도를 낸 후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며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인혁 씨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건 역시 사람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인혁 씨의 말처럼 불법적인 방법이 통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관공서에서 눈 감고 로비를 받고 쉽게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베트남도 그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당한 사유나 증거가 없다면 비자가 통과되기도 쉽지 않으며 발급된다 해도 절대로 오래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를 갔더니 되더라, 거기는 싸게 한다더라, 로비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된다더라.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여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하고 꼼꼼하게 전문가와 함께 정상적인 루트로 발급받은 비자를 통해 당당하게 마음 놓고 생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나눠준 마음은 결국 미래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